2019년 8월 10일 오전 9시 15분경 경기 고향 마곡철도 남단 부근에서 배로하는 시신 항구가 발견됩니다. 시신은 머리와 팔이 없는 남성의 산방신이었고 경찰은 시신의 신원 확인에 조력하지만 20대에서 50대 남성으로 추정될 뿐 당시엔 DNA 외 신원을 확인할 만한 단서가 없었다. 그 후 8월 16일 오전 10시 40분경 행주대교 남단에서 오른팔 부위가 발견됐고 8월 17일 오전 10시 45분경에 광화대교 남단에서 머리 부위가 발견되는데 이날 이 사건 범인이 경찰에 자수하였고 살인마 장대훈은 이렇게 세상에 장대훈은 1980년 서울 마포구에서 외동으로 태어나버렸다. 어린 시절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 자라왔고 왜소한 체격 탓에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서 고등학교 1학년 자퇴를 해버린다. 그 후 검정고시로 고등환경을 치렀고 부사관에 지원했으나 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탈락하고 만다. 이후 산업기용요원으로 근무를 마친 뒤 새우잡이 선원, 노래방, 안마방 등 여러 직업을 전전했지만 결국엔 자리 잡지 못했고 2005년부터 모텔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한다. 장대훈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4년 동안 네이버 지식인으로 활동했고 그가 답한 답변도 40개나 된다고 한다. 그는 학폭에 시달리는 학생이 그래. 의자를 집어던져 머리를 찍어야 한다. 의자 다리를 모서리 쪽으로 아주 강하게 내리쳐서 머리가 찢어지게 해줘야 한다 라고 답변한 게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었다. 또 한 관상 카페에서 도회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였고 댄스 동호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할 정도로 춤에는 진심이었다고 하며 모 사이트에서 진주이라는 이름으로 문호크 영상을 올려 문호크 게이라는 별명이 생긴 정도로 댄스 실력은 나름 괜찮았다고 한다. 피해자는 이미 고인이라 모든 내용은 장대의 주장임을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8일 자신이라던 모텔에 피해자 A씨가 들어오는데 술에 취한 A씨는 원래 비용이 4만원에서 3만원으로 깎아달라며 반말로 시비를 걸었다고 한다. 이에 장대호는 다른 모텔로 가라며 A씨를 모텔 밖으로 밀어내려는데 갑자기 A씨가 장대호의 목표를 4일가량 가격하고 담배 연기를 얼굴에 내뿜기까지 장대호가 상당한 모험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장대호는 계속해서 A씨가 사장을 불러오라며 소란 피우자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 모텔방을 내어주는데 이때에도 A씨는 아침에 얘기하자 끝내 모텔비를 내지 않고 방에 들어가 버린다. 이후 카운터에 앉아 가만히 돌이켜보니 너무 화가 났고 그렇게 분노가 극에 달한 장대호는 살인했다. 다음날 새벽 장대호는 망치를 챙겨 마스터키를 이용해 E씨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는데 E씨가 깨어있으면 그냥 나오고 잠들어있으면 살해야겠다 마음먹었다고 한다. 그렇게 장대호는 침대에 누워 잠든 E씨를 발견하고 망치로 E씨의 머리를 수에 내리쳐 살해한다. 당시 1층 카운터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살해 우선 카운터로 내려가야 했고 시신은 그렇게 방에 방치되는데 장대호는 자신의 돈과 피해자는 돈을 더해 숙박비를 결제한 것처럼 꾸며 교대 근무자가 피해자가 있는 호실을 신경 쓰지 않도록 하고 모텔 청소 용역에게도 해당 호실을 방청소하지 않게 하는 치밀함을 보인다. 8월 9일 다시 장도의 근무날이 돌아왔고 이때부터 마음 놓고 피해자가 있는 호실을 드나들며 대범하게도 4일에 걸쳐 칼과 톱을 이용해 머리, 몸통, 팔, 다리 부분으로 토막낸 뒤 검정색 비닐봉지에 밀봉했고 8월 12일 새벽 이리 대여해준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모텔 인근인 도림천, 안양천 그리고 한강까지 왕복 1시간을 오가며 토막낸 시신을 유기한다. 8월 12일 수차 중이던 한강경찰대에게 시신이 발견되었고 경찰은 120여 명의 전단 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시작한다. 4일 뒤인 8월 16일 시신의 다른 부위가 발견됐고 이날 오후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경찰은 피해자가 묵었던 모텔을 찾아간다. 이때 장대훈은 CCTV가 낡아서 보관조차 되지 않아요 라며 태연히 말하며 경찰을 돌려보냈고 그 이후엔 CCTV를 3차례나 포맷했다고 한다. 이렇게 경찰의 수사명이 좁혀오자 이날 새벽 1시경 장대훈은 서울경찰청을 찾아가 자수하러 왔다며 말하였고 황당하게도 앉으실 직원은 자수는 여기서 안된다며 종로경찰서로 가려고 한다. 다행히 장대훈은 곧장 종로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했는데 이때에도 강력경찰은 시큰둥한 표정을 짓고 이에 장대호가 나 지금 간다. 나 놓치면 큰일 나는 거야 라며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대자 그때서야 심상치 않음을 느낀 형사는 장대호를 체포했다고 한다. 장대호는 8월 21일 신상과 얼굴이 공개되었는데 이런 신상 공개 처분에도 반성하고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다 라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한 기자가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장대호는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라며 돌발 발언을 내 모두를 경악하게 한다. 법원은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데 발견 당시 이례적으로 5방이 없는 무기징역임을 언급하고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범행 동기와 그로부터 알 수 없는 극도의 오만함이라 표현한 것을 보면 재판부도 장대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장대호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날에도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여 일말의 반성도 없음을 보여줬다. 사형을 원한다는 장대호는 자수를 했는데 왜 강경해주지 않냐며 요청을 하고 이에 재판부는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 강경할 만한 피고인의 태도가 아니다 라며 자수는 범행을 뉘우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경우를 판단한 것이다.
장대호가 작성한 해고록이 화제가 되었는데 자신이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범행, 자수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기록한 글이다. 장대호는 자신의 극악한 이미지를 희석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표현이 많았던 반면 반성은 없었다. 문제는 피해자가 조선족이고 포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수의 조선족 혐오 여론과 장대호의 일반적인 말만 믿고 장대호를 옹호하는 여론이 일부 형성되기도 하는데, 기억해야 할 게 장대호는 평범한 한 가정을 몰라시킨 살인자이며 이런 놈을 옹호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위험한 신호를 보여준다. 장대호는 오랜 시간 범행을 시뮬레이션 해왔고 피해자는 살인당한 이 시간이 다른 누군가가 되었을 수도 있다. 장대호는 그냥 살인자일 뿐이다.